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냐, 왜 퇴사하냐, 잘 다니던 회사 왜 그만두냐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매출은 총 3천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10월달 마진율은 9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여기서 뗄 거 떼고는 한 800만 원 정도 가져갔고, 온라인 사업 자체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고 하시면은 원하는 그런 매출이나 수익이나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꿈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강서구에서 중국 구매 대행 하고 있는 30살, 카페 닉네임은 파도라고 합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일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구매 대행은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잘 되시나요? 다행히 지난달 10월 달부터 좀 매출이 안정화가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기존에는 원래 식품 쪽 대기업을 한 6년 정도 다니다가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퇴사를 하고 사업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다니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을 퇴사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나름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았었는데도 제 기준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회사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연찮게 새벽인간 TV를 보면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종은 어떤 거였어요? 기존에는 이제 영업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위탁급식 수주 영업이라 해가지고 구내식당 입찰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다닐 때 월급은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월에 한 500 정도 받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퇴사하기에는 두렵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좀 두렵기도 했고,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냐, 왜 퇴사하냐, 잘 다니던 회사 왜 그만두냐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매대행 사업 자체가 비전이 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조금은 무책임하게 퇴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퇴사한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네, 지금 퇴사한 지는 이제 6개월 차입니다. 퇴사하자마자 바로 구매 대행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매 대행 시작하고 처음부터 지금 잘 되고 계시나요? 그래도 뭐 동기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성과가 빠르게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꾸준히 앉아서 멘탈 관리 잘 하고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층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업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카페에 도착했기 때문에 업무를 좀 봐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서 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밖에서 일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고 싶은데 조금 업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주는 못하는데, 가끔 이렇게 나오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문이 뭐가 새로 들어온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제가 주문 들어온 것들 한번 처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주문들 들어온 거 있으면은 주문도 수집해서 처리를 완료하고요. 보통 아침에는 이렇게 전날 들어온 주문이나 아니면 아침에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문 처리를 다 하고 나면은 그 주문들을 실제로 발주를 타오바오에 넣어서 주문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 대행지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제품이 국내에 계신 고객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구매 대행을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구매 대행 사업 자체가 비전이 있다라고 느껴서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다 보니까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이 다른 일에 비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날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힘든 점은 뭐예요? 이게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같이 토로할 수 있는 동료도 좀 적고, 이 일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외롭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번 화면 봐주시면은 오늘 들어왔던 주문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11월 3일날 오늘 이제 발주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주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대행지 신청서에 와서 주문하신 고객분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쪽 배송 대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품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맞는 코드, 이게 산업용 믹서기인데 그러면 이제 믹서 같은 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검수는 어떻게 할 건지, 포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설정하고 고객분들 인적사항 기입해서 작성하면 이제 모든 업무는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주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타오바오에 발주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 이제 신청서를 넣어서 이 제품을 고객이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배송 대행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객분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받으셨는지까지 체크를 하면은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구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게 이 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제품 판매하시나요? 일단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뭐 교회, 프랜차이즈 식당, 일반 고객분들이 아닌 자영업을 하시거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판매한 거는 마트에 있는 이런 가판대 같은 야채나 빵 진열할 수 있는 것도 팔렸었고, 폰 케이스 진열대도 최근에 여러 개를 판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옷가게 곡선 행거나 네트망 같은 이런 제품들 최근에 판매했었습니다. 이런 제품 하나 팔면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구매 대행 하시면 보통 평균적으로 마진율은 20에서 한 30%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매출 금액의 25% 정도 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폰 케이스 진열장을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폰 케이스 진열장 보시면은 제품 가격이 15만 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한 10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5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었고, 마진율은 한 25% 정도 나와서 이거 하나로 40만 원 정도 마진이 남았습니다. 그럼 가장 매출이 컸던 제품은 뭔가요? 여기 한번 화면 봐주시면은 제가 최근에 군부대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소변기를 한번 판매한 적이 있는데, 아, 이게 소변기예요? 네, 맞습니다. 제 고객분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시려고 이거를 좀 대량 구매를 해주셨는데 12개 정도 구매를 해주셔서 그때 매출은 한 550만 원 정도 나왔었고, 그분이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건설 현장에서 이거를 또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제품으로 그때는 매출이 1000만 원 내외 정도 나왔었고, 마진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군대에서 소변기 본 적이... 야외에 뭐 이런 훈련 군대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전 세대 때 쓰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전화 왔길래 뭐야 했는데 3m짜리를 사시더라고요. 16개인가 사셨을 거예요, 그때. 이런 거 반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이런 거 주문 넣고 나서는 반품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를 합니다, 매일 밤. 밤에 자기 전에 아 제발 반품 들어오지 마라 기도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반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제가 저희 집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폐기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반품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건을 300개 정도 팔았는데 실제로 반품 들어온 거는 6건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4건은 다시 재판매를 완료했고, 2건은 이제 완전히 폐기를 해서 손실 처리를 했는데, 그래봤자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손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반품이 그때 여러 개 들어왔는데 제가 깍둑썰기라는 식당에서 깍두기 써는 기계가 한 4번 정도 반품이 들어왔어요. 칼날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 고객분들이 좀 반품을 해주셨는데, 사실 워낙 니즈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당근마켓에 올리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팔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은 4개 다 전부 판매 처리를 했고 지금은 저희 집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구매 대행 하시다가 좀 반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초보셀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300개 정도를 팔았는데 반품은 한 6개밖에 안 들어왔고, 그 중에서 진짜 손실이 발생한 건 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판매한 금액이 7, 8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사실 20만 원 정도면은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너무 다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반품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반품해드리고 그거 전화해서 씨름하고 만 원, 2만 원 깎는 시간보다는 저는 그 시간에 더 구매 대행 업무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 대행 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 버시는 거예요? 일단은 10월달 지난달 기준으로는 매출 3천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순수익은 900만 원, 30% 정도 발생했고, 거기서 좀 뗄 거 떼고 최종적으로 제가 가져간 거는 800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10월달 매출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매출은 총 3천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마진율은 9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여기서 뗄 거 떼고는 한 800만 원 정도 가져갔고, 월 객단가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5, 2월 만에 매출 3천 달성하신 건데 이게 쉽나요? 동기분들 보면은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어려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그래도 매출 3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는 하루에 150개 안 올리면 죽어도 퇴근 안 한다, 뭐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양을 꾸준히 그냥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4개월, 5개월, 6개월 쌓이니까 이제 좀 성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 매출이 잘 나올까요? 저희가 소위 저희끼리 말하는 걸로 크무비라고 하죠.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 이런 거를 좀 파셔야 매출이 금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들 다 팔 수 있는 짜잘한 거는 손만 많이 가고 매출도 별로 안 나오고 마진도 많이 안 남는데, 큰 거는 매출도 한 번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다들 무거워서 파손 날까봐 겁나서 못 하시는데, 그럴수록 저희한테 기회는 더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크무비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CS 들어오면은 다 크무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크고 무거운 제품 환불이나 반품 들어오면은 좀 처리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사실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손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버는 거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가져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연평균으로 놓으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은 이런 대형 소변기, 군부대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소변기 그때 좀 대량으로 판매했었고, 한 건에 1,1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팔아서 250만 원 정도 마진도 남았었고, 이 제품
제품 팔아서 가장 많은 매출과 가장 많은 마진을 남겼었고요.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효자템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초보 셀러분들께서 이런 크고 무거운 제품들 좀 많이 판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매출 많이 달성하시고 마진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또 이 소변기가 파손이 발생했었어요. 다들 좀 걱정하시는 크무비 파손건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고객분께서 이게 파손이 났다. 이 끝에 거치하는 부분이 조금 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한 2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잘 원만히 사용해 주시면 안 되냐 라고 얘기했더니 고객분도 어차피 보이지 않는 곳에 휜 거니까 상관없다 하고 잘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도 너무 그냥 크무비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적극적으로 도전도 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이게 또 경험이 쌓여야 계속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대행 하다 보면은 크무비 그런 제품은 대체 어디서 소싱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한번 화면 봐보시면은 마켓을 들어가시면 최근 3일 이내 팔린 데이터들은 여기에 베스트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베스트가 떠 있는 제품들은 모두 최근 3일 이내에 올라왔던 제품인데 3일 이내 팔렸다는 것은 지금도 이제 오늘 주문을 올려도 이게 팔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위주로 소싱을 하면 되고요. 보시면은 도장 건조기, 누가 봐도 카센터나 도장 도색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거죠. 페유 난로, 뭐 슈퍼카우 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특이한 제품들, 공업용, 산업용 제품들 위주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싱하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에 계신 고객이 주문을 넣어주시면은 그 주문을 저희가 어떤 주문을 넣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제품을 이제 중국 쪽에다 발주를 넣습니다. 그럼 중국 판매자는 중국에 있는 저희 물류 창고까지만 배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으로 가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신청서에 맞춰서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도 해주시고 포장도 다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택배사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야채 슬라이서를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렇게 신청서 고유 넘버가 나오고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9월 26일 날 이게 인천 세관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인천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출하가 완료됐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택배 배송 조회를 눌러 보시면은 10월 4일 날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이제 물건이 나갔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고객분이 최종적으로 배송 완료 받으셨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일이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이렇지 않고 컴퓨터로 앉은 자리에서 배송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면은 보통 배송은 며칠 정도 걸리나요? 평균적으로는 한 10에서 14일 정도,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주말이 끼든지 중국에 있는 행사나 한국에 있는 국경절이나 이런 것들이 끼면은 3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업로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100개, 150개 올리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잘 되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아마 잘 되시는 셀러분들을 보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정해진 업로드량을 반드시 좀 지키시고 그 업로드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100개, 150개 올리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로드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하는 게 포인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하면서 성과가 잘 나시는 분들은 꾸준히 많이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는 성과가 잘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실패하시는 분들도 좀 공통점이 있는데 뭐 반품이나 환불이나 이런 사소한 일들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세요. 시간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반품비 10,000원, 20,000원은 아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로드하는 게 우리는 주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이 몇 달째 안 나오니까 결국은 구매 대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매출이 안 나오시는 셀러분들은 그런 부분에는 조금 힘을 빼시고 업로드를 꾸준히 많이 하는 곳에 좀 더 힘을 쓰시면은 금방 매출이 성과가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오전에 들어온 주문들은 지금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싱이랑 업로드도 어느 정도 끝나서 이따가 저녁에 저녁밥 먹고 남은 업무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열일했으니까 좀 산책하면서 정신 좀 차리고 이따가 나머지 업무는 저녁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워라벨은 어떤가요? 워라벨은 당연히 회사 다닐 때보다는 근무 시간은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을 때 지금처럼 밤에 하고 싶으면 밤에 할 수 있고 낮에 하고 싶으면 낮에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워라벨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온라인 사업 자체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음 독하게 먹고 하시면은 원하는 그런 매출이나 수익이나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꿈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보다 지금이 나은가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회사 생활은 안정적인 반면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그런데 이 일은 자유롭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단점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외로운 업무인 것 같고 그래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멘탈 좀 케어하려고 산책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 하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사실 초기 비용이랄 게 뭐 10만 원만 있어도 그냥 영업신고하고 뭐 하고 하면 시작은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물건을 팔았으면 그 물건 대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저는 그냥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이 이렇게 빨리 커도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매출이 천천히 큰다라고 하면은 초기 비용은 거의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을까요? 사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게 되는 게 맞나? 다들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임계점을 넘어야 이게 매출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 자꾸 자기 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되는 게 맞는지. 근데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매출이 나왔고 할 수 있었던 걸 보니 본인이 할 수 있냐 없냐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라고 다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되는 사업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기억에 남는 일은 옛날에 고객님께서 어떤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게 판매자가 없다 한국에. 그래서 이거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중국 쪽에서 찾아서 그분께 이제 상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도 덕분에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연락도 오고 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을 실제로 추천하시나요? 구매 대행 저는 굉장히 강추하는 입장이고요. 누군가 하고 싶다 혹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카페 같은 데도 가입하셔서 많이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위 지인들한테 이거 꼭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전화해서 야 이거 꼭 해라. 실제로 제 지인 중에 2명 정도는 지금 현재 구매 대행을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구매 대행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지난달 순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연말까지 뗄 거 다 떼고 1000만 원 나오는 게 1차 목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1500까지는 순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우연찮게 구매 대행을 접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좀 안 됐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하기 위해서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을 노력해서 열심히 이뤘었는데 사실 회사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게 그리고 리스크를 져야 결국은 이런 아웃풋들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구매 대행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촬영을 해 봤었는데요.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봐주신 분들도 다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